여기는 합정동 국민카페 4월 14일 목요일 디디쇼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쯤이면 선거 투표 잘들 치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부디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닌 모두의 관심사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전자기기 하나를 리셋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 어찌 수고 없이 되겠습니까? 당장 내 문제 아니라고, 나한테 영향이 없다고, 또는 누가 돼도 다 똑같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중요한 거사를 등한시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아닙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그 결과는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사실 약간의 수고니까요. 해야죠. 이번 선거 결과를 떠나서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 첫 곡 듣겠습니다. 과대불판 사용 금지의 브레이크.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이한 이름의 뮤지션들을 모셨습니다. 고깃집에서나 볼 법한 그 문구가 팀 이름이에요. 음악도 그렇게 각인이 강렬한 밴드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뭐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락밴드 과대불판 사용 금지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셨으니까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건가요? 처음이라 그랬죠? 네, 라디오가. 지금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자기소개들을 좀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과대불판 사용금지에서 기타 치고 있고 리더를 맡고 있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과대불판 사용금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손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오늘 안 네, 나오셨어요? 오늘 사정상 지금 다들 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또 다 나오시는 줄 알고 뭐 걸그룹 중에 이상형이 뭐 누구냐 뭐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저희도 뭐 걸그룹 좋아하고요. 그렇죠. 걸그룹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지었어요? 팀은 뭐 이제 저희가 일단 한글로 하고 싶었어요. 밴드 이름이 거의 영어가 많은데 네. 일단 한글로 하고 싶었고 이제 모두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각인이 딱 될 수 있는 좀 특이한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저희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다들. 네.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네. 거기 이제 버너가 있잖아요. 보고 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과대불판 사용 금지 이랬는데 다들 그거다. 아니 언니가 이제 그거를 이거 어때?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과대불판 사용 금지 이랬잖아. 그랬는데
언니 솔직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근데 저랑 이제 드럼이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아니 그 의미가 뭐죠? 과대불판 사용 왜 뭐 사용 금지예요? 그 버너에 넘치게 큰 네. 불판을 쓰면은 네. 이제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 그거보다는 규격에 맞게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걸 옆에 항상 이렇게 버너에 붙어 있어요. 그 버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경고 문구. 아 가게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의미가 뭐 딱히 이렇게 선 장명 후 의미를 붙였죠. 후 의미는 뭔가요? 이제 뭐 이제 정말 언니 얘기해줘 멋있게 뭐, 얘기해줘야지. 멋있게 이거 얘기하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사실 별거 없고요. 그냥 약간 반전 매력을 저희는 살리려고 그랬는데 과대불판 사용 금지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좀 웃기다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음악은 약간 좀 진지하거든요. 약간 네.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가사도- 중이병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약간 네. 좀 진지해요 많이. 근데 네. 밴드 이름은 좀 웃기지만 우리가 하는 음악은 좀 진지하다 해서 약간 반전 매력으로 저희가 좀 밀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매력인가요? 생각보다는 단순하네. 네, 되게 단순해요. 근데 되게 진짜 최고로 효과를 누린 거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번호에서 하도 보던 거니까 그렇죠. 되게 많이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밴드 이름을. 그래서 오래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활동한 건 몇 년 안 됐는데. 정말 제가 이 소개 문구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각인되는 네. 거는 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포털에도 치시면은 저희하고 가스 안전공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스 터졌다 뭐 네, 이런 뭐 기사밖에 그런 거. 없고. 네, 되게 저희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죠. 어. 네. 요즘 또 인터넷 시대니까 다들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예. 검색에도 저희밖에 안 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그럼 또 네네네. 나머지 멤버들에 대한 소개를 대신이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희 이제 남자 멤버 2명이 있는데요. 네. 드럼을 치고 있는 김명선 군하고 네. 베이스에 박준규 군이 있습니다. 아주 미남들이더라고요. 예,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표정들이. 저희는 너무 가족 같아갖고. 네, 그렇죠. 네, 가족 같으면 자기 동생, 자기 오빠는 인간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오징어로 보이니까. 네. 그렇죠. 뭐 오징어까지는 아닌데 그죠. 혈연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네. 아닐 거예요, 그죠? 뭐 나쁘진 않다. 뭐. 그리고 나이들이 저 여자 멤버들보다 조금 어린 것 네, 같아요. 동생들이라서. 네, 컨트롤하기 쉽고. 네. 컨트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나이 때문에 컨트롤을 못하는 타입들은 아니어가지고. 어르신들도 다. 근데 뭐 컨트롤하고 어르신들도 뭐 다. 쥐고 흔들고 그래요. 네, 저희 리더가 워낙 그런 얘기죠?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그래요. 진지한 얘기도 또 조금 섞어가면서 해야죠. 네. 본인들의 음악 스타일, 그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뭐 장르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뭘 말하려고 한다, 어떤 식으로 말하려고 한다. 예, 요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곡을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음악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순수 예술로서의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뭐 슬프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양한 음악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곡을 쓸 때 좀 그 안에 메시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그걸 좀 제일 중시를 해서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그런 것들을 그 뭐 가사라든지 아니면 곡의 분위기에다가 넣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사 내용이 그러면 조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은 그렇죠. 약간 좀 뭉뚱그려서 되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은유를 이제, 좀 통해서. 네. 근데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개인의 경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실 표현하는 것보단 좀 돌려서 표현하는 걸 좋아해갖고 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하는 약간 그런 제가 언니가 이제 만약에 곡을 만들면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를 언니가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언니가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뭐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거를 막 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를 표현할 때 확실히 뭐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한다랄까? 아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남자 같은데 언니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투가 그래요? 아, 네, 목소리가 뭐 남자 같은 건 아닌데 네네네. 말투가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네, 저희가 제가 뭐 남성 4인조 밴드라고 소개를 보통 하고요. 야, 뭐 실제로도 여성 팬이 더 아 실제로도. 걸크러쉬라고. 이 혼성 밴드로서의 장점 단점 뭐 굳이 나눠보면 어떻게 있어요? 뭐 장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여자 멤버가 있다 보니까 일단 네.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실 이렇게. 관객들이? 네, 뭐 관객들도 그렇고 뭐 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잖아요. 여자 멤버가 있는 밴드가 네. 이렇게 남자 어떤 밴드를 하면 남자 밴드랑 다른 뭔가 약간 편견을 가지는 그런 시선도 조금 있긴 한데 저희가 네. 하는 음악 자체가 막 여성성을 강조하는 음악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음. 사실 막 단점이라고 할 부분이 있잖아요. 혼성이면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뭘 못한다던가 같이 못 쓴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되게 거침없이 네, 저희는 거의 진짜 가족 같아 갖고 뭐 음. 저희 저번에 헝가리도 공연을 갔다 왔는데 같이 뭐 아, 한 방에서 뭐 지내고 그냥 한 방에서 그냥 한 방에서 그러면 다 나티도 같이 가. 네, 아, 네, 맞아요. 그때 아, 그때 이쪽도 한가리 라인이구나. 헝가리 한가리를 헝거리라 그래야 되나? 한가리. 예. 맞아요. 그쪽 라인이구나. 그럼 그쪽에서 또 역시 좋은 반응. 재밌게 했어요. 되게 정말 즐겁게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노래할 때 그 한글로 그냥 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도 그거를 뜻을 잘 모르실 텐데도 불구하고 되게 같이 공유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뭐 가사 내용이야 몰랐겠지만 그렇죠. 분위기. 네, 분위기로 네. 뉘앙스로 네. 딱 알고 있었겠죠. 네. 어떤 얘기인지는 뭐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네, 그치.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얘기가 산으로 갔네요. 딴 얘기하다가. 네. 네. 혼성 밴드가 네, 근데- 장점 단점이었는데 근데 뭐 그 단점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면 네, 단점이라고 단점이 지적을 네, 거의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단점이라고 그럴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그 나머지 멤버들도 그러니까. 왔어야 걔네들이 이제 막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근데 아마 저희가 없어야지 털어놓지 맞아요. 따로 있었으면은 부르세요. 뭐 있으나 없으나 딱히 털어놓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뗀뗀한 관계에서도 방송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독이면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털어놓는 경우가 취해서 있어요. 그래. 방송에 취해서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며칠 후에 공연 가보면 다른 멤버가 와 있고 뭐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밴드 브레이커. 뭐 그렇게까지는. 아까 했던 얘기들하고도 또 조금 겹치는데 작사 작곡할 때 누가 주도를 하고, 뭐 어떤 테마 그건 아까 이제 말씀 들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주도를 하고 또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조를 하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일단은 저희 밴드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뿌리가 되고 어떤 뼈대의 틀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리더인 언니가 일단 테마를 만드시는 네, 이제 작사 주제를. 작곡을 아예 이제 이렇게 좀 뼈대를 만들어서 뿌리를 이제 만들어 오면은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같이 이제 편곡을 하는. 잼을 통해서. 아니요, 저희는 잼은 잼보다는 그럼 아예 악보상으로 딱 틀을 만들어서. 악보라기보다 제가 데모를 거의 만드는 편이어서 아, 근데 혼자 이제 미디로? 거기서도 많이 바뀌는 게 있지만 합주를 하다가 네네. 그럼 혼자서 미디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네. 뭐 적당한 대충 어떤 이런 뉘앙스까지는, 느낌이다만 해서 스케치를.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보내주면 그걸 다 듣고. 그럼 보컬 라인까지 다 혼자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같이 살아가지고 제가 뭐 바로 알려주고 뭐 같이 같이 살아요? 데모를 만들 네, 때도 같이 있고. 살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요? 두 사람이. 그런가요? 네. 좋은 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알아서들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팀이 전체적으로 편곡을 하시고 곡은 그쵸, 이제 예. 주로 리더가 쓰는 식이군요. 근데 뭐 음. 이제 멤버들이 써오면은 또
그걸 이제 하는 건데 아, 뭐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던 아직까지는. 거고 저희가 아직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이 주변에 동료 팀들 중에 좀 이렇게 음악적인 색깔이라 그럴까 뭐 스타일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는 팀들이 있으면 좀 한번 또 추천이라 그럴까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우리랑 비슷한 색깔이다 뭐 이렇게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저희랑 비슷한 색깔을 저는 없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음. 저희랑 비슷한 밴드는 이게 뭐 우리는 뭐 이래요 이거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밴드는 없는 것 같아요. 추천. 근데 뭐 좋아하는 팀이 있다면 같은 인디 씬에서요? 음악 한번 들어봐라 이 팀. 언니가 먼저 할래? 뭐 인디 씬에는 없어요? 네, 메인스트림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약간 먼저 지금 해보시고. 새하얗다 할까요? 저는 뭐 일단 지금 먼저 DDC 아마 나왔을 텐데 드라이브 샤워의 음악이 좀 뭐라지 대중적이면서도 이런 펑크락적인 부분들이 있어갖고 좀 좋게 들었고 네. 공연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활동했던 팀들 중에 도그라스트 페이지라고 메탈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팀의 음악 색깔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찾아보기 힘든 되게 메탈인데 되게 그루브가 있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도 되게 좋게 들었고 해머링 같은 경우 지난주에 공개 방송했던 해머링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이제 그루브 네네 맞아요. 해머링도 그런 분위기죠. 네. 근데 아, 약간 그럼 좀 달라요. 근데 조금 달라요. 네. 그 전부 다 음반이 있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요 팀 이름 검색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얘기만 또 계속하는 건 그렇고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지금 나는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대불판 사용금지의 나는. 돌아가려 해 지켜내려 해 고개 숙인 채 지쳐 있었던 몸을 일으켜 다시 네, 과대불판 사용금지의 나는 들어보셨어요. 이게 음악 스케일이 조금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 공연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게 클럽에서 공연하는 게 어떤 게 좋고 이런 건 좀 아쉽다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뭐 클럽 공연이 되게 소규모 공연이잖아요. 이제 네. 뭐 팬들하고도 되게 가깝게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열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의 그런 에너지 같은 거를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제 소규모 클럽에서 공연을 했을 때 좋은 점인 것 같고 뭐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거는 이제 클럽 공연은 보통 여러 밴드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공연 시간이 뭐 30분씩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팀의 그런 전체적인 색깔을 30분 내에 보여주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 뭐 음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와의 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뭐 리허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진 않아갖고 모니터 그런 문제라든지. 부분들,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네. 클럽 공연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뮤지션들이 클럽을 안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예. 약간 뿌리 같은 데라서 고향. 네. 예. 뿌리 같은 거고 그게 사실은 뮤지션들이 음악이 일상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클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이제 본인들의 욕심이 그런 어떤 인디 씬을 벗어나서 메인스트림 가요계를 향한 준비나 노력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있군요. 모든 밴드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기회가 앨범을 많지 내는 않아서. 이유는 네. 다 당연히 그거죠. 그렇죠. 히트를 위한. 네. 사실 음악이라는 게 뭐 아무리 장르가 다양하고 뭐 비주류 장르라고 해도 결국엔 대중이 들어줘야 그게 대중 음악인 거잖아요. 락이라는 그렇죠. 장르 자체도.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지금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인디 밴드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되게 저희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사실 그런 음악 사이트들에도 들어가 보면은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큰 기획사들 위주로 돌아가는 그렇죠. 구조고 예.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팟캐스트가 저희한테는 있지만은 이런 뭐라 그러지 공중파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게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되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머리도 저희가 되게 특이하고 하고 다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알리기 위해서거든요. 이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이하게 지은 게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지을 수 있고 멋있는 이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머리가 검은색이면 근데 독특하게 딱 그렇죠. 사람들 귀나 눈에 딱 박힐 수 있게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본인들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의도가 그렇죠. 많이 있는. 의도를 하는 거죠. 많이 의도를 한 네. 거죠. 뭐. 그럼 원래 뭐 이게 좋다. 원래 모습은 뭐. 이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 뭐 원래도 좋아. 까지 그러니까 하필이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운명이네요, 운명. 이걸 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죠? 과대불판 사용금지를.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그 팀 이름도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날 왜 떡볶이를 먹으러 갔으며 그렇군요. 예. 그게 왜 눈에 보였을까? 그러게요. 정말 특이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정말 계속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일까? 다들 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되게 음. 단순한 의미고 뭐 큰 뜻은 없다라고 네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닐 거야. 분명히 뭐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걸 거야. 뭐가 있을 거야. 깊은 뜻이. 그런 신비감 좋은 것 같아요. 네. 의도한 겁니까? 네. 근데 그 불균형 있잖아요. 그 사회적,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은 대기업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고, 인디씬은 영원히 그냥 인디씬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 요 시스템이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하시죠? 그렇죠. 많은 팀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좋은 대안이 없지 않겠냐라고 이 과대불판 사용금지도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건가요? 대안이 없다. 근데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네. 대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음악이 대중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음악이 되면 저는 그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인디씬이든 메인이든 꼭 메인에서 기획사에서 밀어주거나 뭐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디씬에만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뭐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되게 진짜 스크린도 조금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입소문 때문에 엄청나게 다시 반향 일으켜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물론 그런 경우가 되게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더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안이라는 거가 존재한다기보단 그냥 우리 음악 잘해서 그거를 이제 언니 말대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하고 노출하고 이런 노력들을 같이 왜냐면 사실 메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난 노력하고 막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막 잘 되니까 대중들은 보면은 전애들은 저렇게 대단하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인디씬은 그런 노출이 얘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막 이런 또는 라이브를 막 볼 기회나 이런 걸 올리는 것도 사실 개인이 유튜브에 올리지 노출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하면서 음악이 정말 좋다면은 대중들이 되게 사랑해 주지 않을까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메인은 돈이 되는 이제 아이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정말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많은 대중들한테 그야말로 많은 돈을 써서 세뇌를 시켜서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억지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접 본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CD를 산다던가 음원을 구입하는 세대는 20대 이하의 세대들이 네, 맞아요. 부모를 졸라서 멀천도 엄청 많이 사기도 하죠. 멀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CD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러니까 세네장을 산대요. 세네장은 그러니까 뭐. 한국 얘기고 아, 중국 맞아. 팬들은 100장씩 산다 그러더라고. 일본 팬들. 1,500장 뭐 이렇게 주문을 한대요. 우리 오빠들을 살려야 된다. 그치. 먹여 네. 살리려고. 와 나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팬사인회 때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 네, 뭐 그런 식의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디씬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불가능.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나라는 우리 오빠만 존재하는 건지. 그러니까 되게 네.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예술 분야인 건데 그게 네. 되게 자본주의의 논리에 딱 끼워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런 프레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니 네. 이 인디씬의 음악들도 사실 어떤 시스템에 갖춰져서 사용이 되면 네. 그런 어떤 부류에 이렇게 속해서 움직여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그죠, 치우쳐져 예. 있는. 이 악기를 들고 TV에 화면에 나오면 그냥 저 웃기는 밴드. 요즘은 밴드가 웃기는 존재처럼 됐잖아요. 네, 약간 희화화를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알리고 히트를 하는 팀들 몇몇 팀들이 있다 보니까 밴드는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헤비메탈을 했었던 밴드들이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그래서 밴드는 웃겨야 되는 존재들이 또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충격을 받았었던 게 해머링의 그 베이시스트 유진아 씨가 또 법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마셨더라고요. 이 두 분도 또 법학도예요. 네,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예. 부끄럽게 뭐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두 분은 졸업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졸업을. 예.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진행하셨으면 지금 검찰청이나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법원에- 그런 게 막상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꼭 법학과를 나와서 네. 모두 다 사시 준비를 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다양하게 뭐 회사를 들어가는데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막 법학과 나오면 사시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또 막상 저는 사시 준비를 안 했었어가지고 네. 이 친구는 경찰 쪽 아니 검찰이었나? 검찰직 공무원 준비를 노량진에서 2년 했었죠. 아. 제가 빼왔어요. 너 노래 리더가 저를 구출해냈죠. 왜 거기서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낚였어요 저한테 완전 코 꼈죠. 그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어요. 아유 저를 엄청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 그랬나? 그랬네. 아니 그러니까 보는 데서는 안 처음에 그러나 보다. 밴드 네. 시작하면서 이제 언니랑 했을 때는 네. 1년 정도는 부모님 몰래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아버지한테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서 아버지 생신 생신이라고 했나? 생일이라 그랬던 거. 제가 너무 아버지랑 친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버지 생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털어놨죠. 아버님 생신 선물로. 선물인가요? 그게? 선물일까요? 깜짝 놀라셨어. 약간 폭탄 발언. 근데 또 되게 쿨하게 갔다 와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에 애 안고 들어간 거랑 비슷한 상황. 뭐 약간 그런 거죠.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좀 더 좀 더? 애 안고 들어가는 거는 결혼이라도 하지 이거는 뭐 하긴 결혼도 이거 밴드 그렇고 뭐 이거 성과물이라도 있지. 뭐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거라도 있지. 이거는 뭐 그때 그랬죠. 무형 문화를 다루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인가요? 집에서?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서 왔어요. 순천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전라남도 되게 멀거든요. 알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음악을 할 순 없잖아요. 거기서 뭔가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쪽 남도 쪽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음악에 대한 어떤 끼가 그럴 수도 있죠. 무형문화재도 과해요. 네. 순천을 이렇게 자랑하는. 네. 그러니까 드러머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전라남도 확실히 그쪽에서 쪽. 연예인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쪽 분들이 예로부터 그쪽 분들이 좀 끼가 굉장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음악을 하려면 서울을 가야 된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예. 가지? 어린 마음에 어떻게 음. 가지? 아 그럼 대학을 서울로 가자. 음. 정당하게. 그래서 공부를 잠깐 했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잠깐 했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한 거죠. 올라오기 위해서.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네요. 뭐 네. 공부를 좀 지나치게 하신 거네. 아, 그랬나 봐요. 예. 네. 그냥 서울만 오면 됐었는데 예. 굳이 또 법대를 가겠다고. 그래놓고 전공을 살리진 않고. 네, 뭐. 근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법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긴 있죠. 왜냐면 뭐 여러 과가 하고 많은 과가 있는데. 뭔가요? 네, 저는 음악에서도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약간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뭔가 내가 법대를 가서 좀 배우면은 좀 힘든 사람들한테 힘이 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음악을 하는 법조인 약간 이런 걸 꿈을 꿨는데 네. 이게 하다 보니 막상 두 개를 병행을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개를 포기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그런 꿈이 있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생각하고 근데 소를 위해 약간 대를 희생한 느낌이에요. 네, 그 저는 손윤경 씨 아버님을 저는 이렇게 좌절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저는 법대를 간 게 아니어서 저는 지금 조용히 있으려고요. 이게 바로 중2병이에요. 다른 게 중2병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되게 리더가 좋아요. 쿨하게 인정하는 거. 맞아, 나 중2병이야. 이렇게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정유진 씨가 생각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은 많이 하는 그죠. 편 생각은 아니에요? 많이 네. 하고 하되 말은 많이 안 해서. 지금 라디오라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할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 송윤경 씨가. 제일 좋은 거는 음악 같이 이렇게 만들 때 언니가 그런 알아서 다 해오는 얘기를 이제 뭐 그건 제일 좋죠. 편한데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언니가 막 이제 가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저도 이제 제가 전달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언니랑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겠다. 솔직히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가사가 이게 이래, 뭐 음악이 이래, 뭐 이런 얘기 리프가 그랬어, 뭐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뭐 주제가 딱 던지면 둘이서 그걸 가지고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같이 그런 편이에요. 그냥 뭐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진짜 야 집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됐으며 아니면은 뭐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을 이제 언니가 좀 딱 만들어 왔을 때 언니가 설명을 사실 온전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언니가 아니니까. 근데도 그런 얘기들이 좀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걸 말을 안 해도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사실 보컬이 따로 있는 이게 작곡가 따로 있고 보컬이 따로 있는 밴드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보컬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면 그 감정 전달이 잘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워낙 그런 토론도 많이 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전달에 있어서 되게 잘해요, 정말. 그러니까 마치 제가 생각한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되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언니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토론을 하니까. 네, 그렇죠. 네, 토론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서로를 막 이게 잘못해서 설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 저는 좀 흑백놀이 좋아하는 타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논쟁을 하면 좀 싸우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근데 언니는 굉장히 유리한 성대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일단 큰 사람이 한국에서는 이긴다고. 일단 무조건 제가 이기니까. 그렇죠. 근데 언니가 근데 이제 언니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온순해진. 아니 손윤경 씨는 목소리를 딱 들으면 이 차에 싣고 다니고 싶은. 그럼요. 네. 그렇죠. 저 조수석에 태우면 아마 좀 이상하면은 창문 딱 열어주면은 아주 속 시원하실 바로 나가죠. 일단 네. 딱 열고. 손가락 막 대신에. 날라가고. 그렇죠. 경적 대신. 네. 녹음해가지고 달라고 한 사람. 뭐 일단 뭐 소리 질러도 뭐 충분히. 그렇다면 헝가리에 나갔을 때의 그 해외 밴드들하고의 그 어떤 접촉이 유일한 거였다면, 네, 그렇죠. 해외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헝가리라는 나라 자체도 이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문화 산업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어허. 그것 때문에 이제 페스티벌은 되게 큰 페스티벌,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막상 이런 로컬 밴드들이나 이런 소규모 클럽들에서 공연하는 이런 락 밴드들 있잖아요. 그런 밴드. 바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 공연장이 거기에는 네. 듀레리 캐르트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갔을 때 놀랬던 게 헝가리에 왔으면은 만약 클럽 공연이면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되게 규모가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니지만 막 유명한 밴드들은 다 여기서 한 번씩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로컬 밴드들은 거기서 아예 공연을 하는 게 거의 하늘의 별따기?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 네, 때문에. 네네. 경쟁도 뭐 경쟁이고 팀이 유명한 워낙 팀들이 많아서. 워낙 많이 하니까 아.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은 그들은 야외 그냥 길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공연을 버스킹을 할 해야 기회가 되나요? 많지가 않대요. 아예. 버스킹도 거의 네.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럽이라 그래서 되게 페스티벌도 크게 하는 도시고 이러니까 되게 네. 아 얘네들은 뭔가 음악하기 되게 편하겠다. 자유롭겠다. 네, 그렇게 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음. 아,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되게 하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오. 되게 의외였어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티도 그렇고 이 과불사라고 딱 네네. 줄여서 네.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는 거는 어쩌면 특이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가서 느꼈던 게 일단 K-팝의 위력을 느꼈어요. 일단은 오. 거기도 일단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좋아해요. 가면. 아, 일단 그 나라 네. 아니까. 네. 다 알고. 어. K-팝을 알고 한국어를 공부하신 박지성 분들도 있고. 알고. 그거 말고 아, 그건 아니고. K-팝 아이돌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K-팝 아니고. 네. K-팝. 이거 아재 개그 어떡하지? 언니가 네. 되게 솔직해서 네. 아재 개그 이런 거 하면 좀 웃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진짜 참 그래요. 네. 아, 이게 상처가 되네. 아니 그래요. 네. 빨리 다음 질문으로. 아니, 재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뭐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팀들도 그렇고 한국 밴드의 뮤지션들이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고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이 정말 개인 방송을 하거나 뭐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거나 이런 게 너무 진짜 엄청 넘쳐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음악만 하니까 그거를 알리지. 네, 저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음악만 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언니랑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밴드에서는 언니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음악 외적인 것까지도 언니가 자기 손을 안 타면은 되게 완벽주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언니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동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음악만 하다 보니까 정작 예전처럼 막 흥했을 때는 관객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음악만 해도 그거를 보고 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백날 해도 이거 뭐 찍어주는 알지. 사람이 없잖아요.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누군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기에 그런 밴드가 있었나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음악만 하는 게 네. 가장 큰 저도 문제점이지 그렇다고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혼성 팀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여자 팀들도 여성 팀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들보다 연출력이 뛰어나다는 게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성적으로 네.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 그야말로 이제 주목받기도 남자들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이 수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 남성 팀들도 어느 정도는 좀 다양한 면의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봐요. 정말 너무 음악만 해. 음악만 너무 정말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하고.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악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옷 하나 입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대중들이 그 뭐 아이돌이나 아니면은 그 메인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랑은 다르고
내가 자기 그렇게 만족. 될 수 없는 것 그걸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 존재. 그렇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그게 있는 필요해요. 사진이나 멀천을 사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음악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싸구려 프로듀서라도 좀 토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듀서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얘기하죠. 네.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 EP 타이틀곡인 오에오 한번. 아, 타이틀곡. 네. 예, 과불사입니다. 오에오. 아,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하네요. 네. 이게 나중에 월드컵 시즌이 돌아오면 아니면 뭐 올림픽 같은 게 돌아오면 아, 그래요. 예, 너무 그때 그냥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쿠키 네. 이름이 오, 비슷한 쿠키 오땡땡. 그건 접으세요. 접어야 될까요? 아, 그건 안 되는구나. 이 어린이들이 우유에 찍어 먹기에는 조금 강해요, 이 노래. 예. 그런가요? 예, 애들이 집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협찬처 말씀드려야 돼요. 카파렐리 기타하고 소다몬 선글라스가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디디쇼 서포터즈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우크렐레와 선글라스 교환권 타실 수 있는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게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드려요. 과대불판 사용 금지의 기타리스트 정유진 씨와 보컬리스트 손윤경 씨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했는데요. 디테일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전공 과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조금 혼선을 드리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냅니다. 국민대 출신이고요. 1번 산업디자인 미술, 2번 법학, 3번 가정학, 4번 식품영양학.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플로 당첨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 과불사의 데드라인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정승줍 아나운서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정일 PD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감독 윤경, 진행의 김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